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함수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if 함수는 첫 번째 입력값으로 논리식, 두 번째 입력값으로는 이 논리식이 참일 때에 돌려줄 결과값, 세 번째 입력값은 논리식이 거짓일 때 돌려줄 결과값을 차례로 적어주는 함수입니다. 논리식이라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 논리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8은 9와 같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면 세 번째 값이 결과값으로, 또 논리식 내용으로 9는 9와 같다. 참이죠? 자, 이런 내용은 둘째 값, 두 번째 입력하는 내용이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식은 등호나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각각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부등호의 방향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크다. 크다 이거를 초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크거나 같다 이상.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 그리고 작다 미만, 작거나 같다는 이하. 그 부등호가 마주보고 있다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등호에 관해선 전에 사칙, 연산, 기호에 관해서 볼 때 내용 간단히 봤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앞으로 논리식을 작성할 때 이러한 연산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if 함수에서 첫 번째 입력값으로 논리식 예 이렇게 넣었다면 100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이거는 참이죠. 100이 90보다 실제로 큽니다. 그러면 결과가 두 번째 입력값 합격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 입력하는 내용이 만약에 80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내용이 쓰였다면 결과는 불합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일 때는 세 번째 값을 결과로 돌리게 됩니다. 먼저 여기 이 부분의 고객 구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고객 구분은 대여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대여 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죠. 대여 기간 이 내용이 4개월 이상이라는 건 이 내용이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크거나 같으면 4보다. 자, 이때 이상이나 이하, 부등호와 등호가 같이 나올 때는 수학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도 쓰이게 되지만 엑셀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못합니다. 부등호와 등호가 같이 나올 때는 부등호를 반드시 먼저 적어주셔야 됩니다. 대여기간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논리식이 되겠고 쉼표. 그럼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각각 나오게 되죠. 이거에 만족을 했을 때 쉼표 두 번째 입력값으로 이거에 만족할 때 결과는 장기대여라는 내용이 나오도록 하라고 했죠. 장기대여라는 내용을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적어주시고 쉼표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 4 이상이 아닌 나머지의 내용이 4개월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4개월 미만이라는 건 4개월 이상이 아닌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이면 쉼표. 이거에 만족하지 않을 때 결과값이 4개월 미만일 때의 결과값이죠. 그렇지 않으면 단기대여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안에다가 또 묶어서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등호 먼저 if 함수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 입력과 로지컬 테스트는 그 논리식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논리식 내용으로는 대여기간 이 내용이 크거나 같으면 4보다 이게 논리식이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이 셀을 찍어주시고 이 내용이 크거나 같으면 4보다 쉼표 이제 두 번째 입력값 입력하라고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게 되죠. value if true면 참일 때 결과값, 참일 때 나오게 할 값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참일 때 결과값이 큰 따옴표를 열어주시고 결과값 내용으로는 장기대여라는 내용이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장기대여 큰 따옴표 닫고 텍스트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쉼표 세 번째 입력값으로 value if false 거짓일 때의 결과값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4 미만일 때는 단기대여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이기로는 지금 3개월 이렇게 보이는데 4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건 실제로 이 부분에 입력된 내용은 숫자 3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개월이라고 보이는 건 표시 형식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개월이란 내용이 붙어 있죠. 이러한 대여기간 3개월, 이런 내용들도 계산식에 사용을 하려면 이 부분에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숫자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형태로 넣고 표시 형식만을 바꿔서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고객 구분 이제 쭉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고 아래쪽에 비고란에는 실적이 목표보다 크면 여기 있는 실적이 목표보다 크면 이쪽이 더 큰 거죠. 실적이 목표보다 더 크면 쉼표. 결과값으로는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이게 논리식이 되는 겁니다. if 이 논리식에 만족을 하면 쉼표. 결과는 목표 달성. 그렇지 않을 때 쉼표.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 나오면 되죠. 거짓일 때 결과값은 목표 미달성.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목표 부분 계산을 할 때는 달성률이 110% 이상이면 이 부분이 논리식이 되겠죠. 이거이면 쉼표 결과값은 실적의 15%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원래 있던 실적에다가 곱하기 15%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원래 값이 100%죠. 그러니까 115%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외에는 8% 감소니까 100%, 원래 있던 값이 100%이고 8%가 빠지는 거니까 92%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비고 부분부터. 비고 부분에는 등호 if 함수. 논리식 내용으로는 실적이 목표보다 크면, 실적이 더 크면, 실적 먼저 찍었습니다. 이쪽이 더 큰 거고요. 실적이 목표보다 크면 쉼표. 결과값 내용으로는 목표 달성이라는 텍스트가 큰 따옴표 열고 목표 달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쉼표.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 내용으로는 목표 미달성이 나오면 되겠죠. 큰 따옴표 열고 목표 미달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 목표 달성이라고 나온 게 여기는 실적이 계획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나온 거고 이 부분은 실적이 계획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목표 미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의 달성률을 적용해서 실적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if 함수. 첫 번째 입력과 논리식 내용으로는 달성률이 여기 있는 달성률이 크거나 같으면 110%보다 1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쉼표. 결과값 내용으로는 실적의 15%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실적에다가 곱하기 15%를 증가시키는 거면 원래 수치가 100%입니다. 원래 이 실적 그 자체가 100%이고요. 여기다가 15%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115% 해주시면 되겠죠? 115% 쉼표.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 이 부분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8%를 빼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원래 이거 자체가 100%입니다. 이거에다가 8%를 빼주는 거니까 92% 되겠죠. 곱하기 92%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엔터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사. 자, 이 if 함수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내가 결과를 나타내 주고자 할 때 어떤 조건에 맞으면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달리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if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평가를 계산해 줄 건데요. 평가는
계산을 할 때 총계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의 총계 내용이 80 이상이면 결과로는 우수. 그러니까 if를 여기서 열어주시면 되겠죠. if 괄호 열고 총계의 이 내용이 80 이상 크거나 같으면 쉼표, 결과로는 우수, 쉼표.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내용들을 보면 60점 이상이면 보통 나뉘어지게 되죠. 80 이상이 아닌 내용들 중에서 이 60점 이상이면 보통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도 아닌 자료, 60점 이상도 아닌 자료에 관해서 60점 미만일 때 40점 이상이면 부진, 그것도 아닌 나머지가 경고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점 이상이 아닐 때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죠. 8점 이상일 땐 우수이지만 8점 이상이 아닐 때 60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이게 맞다면 보통이, 그것도 아닌 자료들 가운데에 40점 이상이면 부진, 그것도 아닌 나머지는 경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8점 이상일 때 논리식을 먼저 적고 쉼표, 그러면 우수,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 이 위치에다가 if를 한 번 더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괄호 열고 60점 이상이면 이 논리식을 적어주시고요. 쉼표. 이거에 만족하면 보통.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또 갈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4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또 비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if를 또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4점 이상이면 쉼표, 결과는 부진. 그것도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고. 자, 이렇게 해서 if를 3번 열고 괄호 3번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평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가 8점 이상이면 먼저 적어주셔야 되겠죠. if 괄호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총계 내용이 크거나 같으면 80점보다 쉼표. 이거에 만족할 때의 결과값, true일 때의 값 내용으로는 우수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우수, 쉼표.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 바로 나오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는 60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if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 위치 if를 한 번 더 열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 셀의 위치는 H4셀이죠. H4셀. 이 내용이 60점 이상이면 쉼표. 이제 true일 때 값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에 만족을 하면 결과로는 보통이라는 텍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쉼표. 이제 이것도 만족하지 않을 때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값 바로 나오지 않고 또 조건이 나왔죠. 여기서 if를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H4셀의 내용이 크거나 같으면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쉼표. 결과값 내용으로는 부진이 나오고요. 부진이라는 텍스트가 쉼표. 그것도 아니면 경고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경고. 이렇게. 자, 보면은 첫 번째 입력과 논리식으로 이렇게 80점 이상이면 우수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땐 이러한 내용. 그렇지 않을 때 60 이상이면 보통이, 그것도 아니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0 이상이 아닌 나머지의 내용들 중에서 40점 이상이면 부진이, 그것도 아닌 나머지는 경고가. 그 마지막 괄호는 엔터 치면 알아서 개수만큼 닫혀지게 됩니다. 예. 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쭉 복사해서 채워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8점 이상일 때는 우수가, 60점에서 80점 사이인 경우에는 보통이, 40점에서 60점 사이는 부진, 그것도 아니면 경고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논리식이 여러 개에 걸쳐서 나와 있을 때는 if를 여러 번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